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로 기재 요령. 인적사항 항목에 기재할 사항에는 학적사항과 함께 학생부의 여러 항목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교사별, 학교별 편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이 항목을 통해서 지원자의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역경 극복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주소 변경 이유나 가족 상황의 변동 사유를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기사항에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적사항 항목에는 졸업 및 입학, 전출과 전입 등 학적 변동 사항이 기록되며 특기사항에는 학적 변동에 대한 사유가 기록됩니다. 이때 특기사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되기도 하나 이는 학교폭력의 조치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학사정관은 이 항목에서 인성, 건강, 역경 극복 의지 및 노력 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입학, 재입학의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전 학교에서의 부적응 또는 사고로 인한 권고 전학이었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 성숙을 가져왔는지, 특목고에서 전입하였다면 진로 희망 변경 때문인지 아니면 내신 문제였는지, 재입학이라면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인지 부적응 문제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출결사항 항목란에는 수업 일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일수와 사유 등이 기록됩니다. 출결 상황은 학교 생활의 성실성과 근면성, 자기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무단으로 인한 결석, 지각의 여부와 사유 등을 파악하여 성실성이 평가됩니다. 특기사항란에는 장기 결석, 기타 결석, 단기 결석의 사유가 기록되며 장기 결석은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합니다. 장기 결석은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며 학교장이 정한 기간에 장기 결석 중 질병 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타 결석은 1일이라도 그 사유를 입력합니다. 단기 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조치사항 이행 시 가해 학생 조치사항 입력을 유보합니다. 입력 유보 후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을 경우에는 입력 유보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출결상황 기재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한 내용에는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학교 규칙 위반,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해당되며 특기사항에 입력 불가능한 내용에는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회 대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수상경력 항목란에는 모든 교회상은 수상경력 항목만이 아니라 학생부 어떤 항목에도 기록할 수 없으며 교내상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교내상도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수상경력 외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도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수상경력에서 학업 성취도, 학교 생활의 성실성, 협업 능력, 인성, 창의성, 모집 단위 관련 노력의 성과 척도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교내 대회의 수상 경력이 있는지, 수상의 등위가 학년을 거듭하면서 향상되었는지 등을 통해 전공 관련 노력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공동수상의 경우라면 이 분야에서 지원 학생의 협업 능력, 리더십, 책임감 등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수상 개수나 수상 등위 같은 단순한 수상 결과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특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보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모범상이나 선행상 등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 관련 개선 및 유의사항에는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을 기재하고 수상 사실은 수상 경력란에만 기재하여 모의고사 및 야간 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상하지 않습니다. 1학년의 경우 수상 경력 모두 기재할 수 있으나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 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항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한 경우 학생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관련 참고 및 개선 사항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자격증에 관한 정보는 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학년부터 대입 전용 자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진로 희망과 희망사유를 담임교사가 입력합니다. 단 담임교사 외 진로교육 담당자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서 담임교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 사유에는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재합니다. 만약 학생이 진로 희망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현재 진로 희망 없음이라고 입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희망 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진로 희망에서 전공 적합성,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 흥미와 호기심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희망이 바뀐다고 해서 평가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1학년부터 일관된 진로 희망 사항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 진로가 바뀐다면 희망 사유란에 바뀐 진로 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례는 전문 경영인이 진로 희망인 두 학생의 희망 사유입니다. A 학생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유명 경영인들의 영향 때문에 진로를 정했다고 적혀 있으며 B 학생은 자신의 경험과 특성을 기반으로 진로 희망을 정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잘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록은 담임교사와 학생 간에 평소 진로 상담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B학생의 경우는 입력 최대 글자 수를 최대한 사용하여 입학 사정관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자 노력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담임교사는 직업에 대한 안내 자료를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진로 체험 등을 통하여 학생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희망 직업을 탐색한 후 진로 희망을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로 희망은 희망 분야나 희망 직업을 입력하면 되며 입력할 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입력하되 당해 학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 직업정보의 직업 분류를 참고합니다. 진로 희망 사항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희망 사유 최대 글자 수는 200자 정도로 합니다. 1학년부터 해당 항목 삭제됩니다. 단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진로활동 영역 특기사항 내에 희망 분야란에 학생의 진로 희망을 입력하되 대입 전용 자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율탐구 활동의 소논문 실적은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학년 입학생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자유탐구 활동의 소논문 실적에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항목은 학교 내의 다양한 행사 및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는 곳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학교의 교육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는 항목입니다. 담임교사는 학교 행사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등을 기록한다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학생의 졸업식 참여에 대한 내용이라면 단순한 참가인지 졸업생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는지, 이벤트 준비를 위한 기간은 얼마였는지 또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행사를 마친 후 학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을 관찰한 바를 토대로 기록한다면 학생에 대한 좋은 관찰 기록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련 기재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입니다. 특기사항에는 활동 실적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합니다.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합니다.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학년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며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기사항 입력 최대 글자 수가 기존 3,000자에서 2학년은 2,200자, 1학년은 1,7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교과 성적은 학생의 학업 역량 및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선택 과목, 과목별 성취 수준 및 성취 수준의 특성, 학습 태도 및 학습 의지, 탐구 능력,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欄에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해했다거나 개념을 깨달아 성취 수준이 향상되었다, 수업 태도가 좋고 성실하다 등의 일반적 기록은 학생의 개별 기록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유의하십시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나는 기록이라도 같은 수업을 들은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록이 나타난다면 의미 있는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평가의 근거가 서술되지 않은 채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하여 우수한 결과를 거두었다, 학업 능력과 관련하여 매우 우수하다라는 피상적인 서술만 있다면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이러한 기록은 지양하여야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업 방식은 이전의 강의 중심 수업보다 학생들의 역량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조사 및 발표, 토의, 주제 탐구,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의 과정을 교과 수업 중에 수행하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한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꼼꼼히 기록한다면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 희망과 연계된 내용이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의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 수업의 수행평가 주제를 조선 후기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라는 열린 주제로 제시할 경우 경제학과 지망학생이라면 자신의 수행평가 발표 주제로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탐구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건축학과 지망학생이라면 조선 건축물의 특징,
지구과학과 지망학생이라면 홍대용의 지전설 탐구 등으로 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른 전공 적합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기록은 교과 수업 내용에서 발전된 심화 단계의 지적 성장을 가져왔는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좌 제목을 관심 분야와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강좌명으로 개설한다면 학생의 주요 관심사와 수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서 활동의 기록은 독서 과정의 관찰, 확인이 어려운 학생의 독서 성향, 독서 내용 등은 모두 기록하지 않고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개정되어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의 기록은 학기별, 교과목별로 기록할 수 있으며 학생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담임교사보다 각 과목 교사가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면 공통 영역으로 기록됩니다. 학기별로 빠뜨리지 않고 입력하는 것이 꾸준한 독서 습관을 증명함과 함께 학기별 독서 기록은 학생의 독서 흐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독서 활동 기록 사례에 나타난 학생은 1학년에 일반적인 교양과학에 대하여 독서를 하였는데 2학년에 올라와 지구과학 원과목을 수강하면서 천문학, 지형, 천체 물리학 등 지구과학과 관련된 세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독서 성향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라면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독서를 실행했는지는 학생부 확인 면접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읽지도 않은 책을 기록하여 확인 면접 과정에서 거짓 기록으로 판명될 때에는 학생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뢰성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항목은 학생에 대한 1, 2, 3학년 담임교사의 종합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교사 추천서를 대신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단 3학년의 기록은 당해년도 수시 전형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1학년이 진학하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전면 폐지되므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교사 추천서를 대신하는 평가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임교사는 수시로 학생을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학생부 앞부분 여러 항목에서 기술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거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학업에 열의가 있고 태도가 바르며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타임오범이 되는 훌륭한 학생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칭찬 일색의 기록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근거가 부족한 칭찬의 나열이나 다른 항목에 기록된 내용을 짜깁기, 다른 학생과 똑같은 내용의 기록 등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많은 항목에서 우수하다는 표현보다 해당 학생의 특성이 드러나는 두세 가지의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찰했던 사례를 들어주고 이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다면 다른 학생과의 중복된 기록을 방지하여 차별화할 수 있어 그 학생만의 유의미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관찰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1년간의 변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체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위해서는 담임교사는 평소 학생의 모든 학교 생활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만 합니다.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기록할 수 있으나 장점은 관찰한 행동을 근거로, 단점은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하는 것이 학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학생의 1년 동안의 성장 과정과 변화의 결과 달라진 점을 같이 기록할 수 있다면 최선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